자, 미증시가 어제 상당히 잘 끝나면서 우리나라 증시 훈풍을 줬고 유럽 증시 잘 끝났는데 지금 유럽 증시는 약간 좀 혼조세죠. 영국이 0.19% 올라가고 있고 그 존슨 총리 그죠? 좀 떠나면서 좀 어떻게 영국 증시가 좋아져서 자, 프랑스는 좀 떨어지고 있죠. 카크 지수가 0.02%, 독일 지수도 0.05%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심하게 좀 밀리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박성민 고맙습니다. 두 번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좀 유럽 증시가 좀 좋아지고 있고 미증시 선물 지수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지금 크게 밀리진 않는데 조금 약밥보다는 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증시 좀 열려보는 거 좀 알아야 되고 오늘 아마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쨌거나 살짝 미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면 월요일 날 떨어질 확률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주식 막 처먹을 때 사실 금요일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요새는 월요일 증시가 안 좋아요. 월요일 증시. 아주 그냥 블랙몬데이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금요일날 차익 실현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탁금이 1년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분들이 시장에 많이 지금 일종의 시장의 배신감 그죠?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시장이라면서 증시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고 사실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은 그래도 오늘 내일만큼은 좀 숨통이 트였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 유튜버들은 당연히 힘들어요. 뭐 다른 엔터나 뭐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랑은 별로 큰 영향이 없긴 하지만 특히 주식 유튜버들은 안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거나 밀리면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올라가주면 좋고 그죠?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돈 잃는데 좋겠어. 자, 신용거래 융자가 사거래에서 감축했습니다. 많이 다행이죠. 그죠? 계속 감소하고 신용융자가 자꾸 줄을수록 단기적으로 아마 그런 데가 좀 바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전에서의 그 판단은 더구나 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아, 이 정도 신용잔고가 이렇게 줄어갈수록 주가 바닥이구나. 이렇게 돼요. 실적으로 증권사에서 지금 담보비율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130%대 낮추기로 하고 또는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밀어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용잔고가 늘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개인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실적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잔고 안 늘어나요. 다행인 거고 또 하나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시장을 피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장은 만약 시장이 끝도 없이 오르지만은 않듯이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밑으로 밀릴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면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죠. 주가가 너무 싸면 누군가는 싼 매력으로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거나 공포감이 있으지 않으면 돼요. 단지 내가 좀 높게 샀다거나 지금 저도 바닥에 산다고 사거든요. 사실 멤버인데 바닥에 사는데 우리도 20, 30% 손실권이야. 그러면 월봉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닥에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신용미수 쓰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삼성전자가 꽤 올라왔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6만 전자를 다가선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주선 아직 못 돌려놨죠. 자, 오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역시 이거 못 돌려주면 의미 없어요.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오주선 못 돌려고 또 떨어지면 뉴스 또 나와요. 아직은 이른가? 뭐 실적에 대한 뭐 실망감?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제가 기자로도 그렇게 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직 오주선을 완벽히 돌파해줄 때까지는 추세를 못 돌려놨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나가면 아마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그러니까 5만 초반부터 6만 원 사이 요 정도에서는 매달 좀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노무라 증권 이런 얘기가 나죠. 노무라에서 SK하이닉스가 너무 싸다. 이 수준에 투자 후회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재자. 바닥이거나 너무 밀리게 되면 누군가는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도 보면 많이 밀렸어요. 근데 아직은 역시나 하이닉스도 5주선을 못 돌려놨거든요. 대신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에는 5선 위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5주선 위에만 잘 지켜주면 예전에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돌아갈 만할 때가 됐고 유일하게 밀릴 만큼 밀렸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여기를 안 왔거든요. 아직 안 왔는데 딱 하이닉스는 찍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지켜줘 나가고 있어서 하이닉스 이제는 좀 살아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직은 그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하향 중이에요. 장기적인 지표가 엄연히 우하향 중인 거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못 돌려놨는데 붙여놨죠. 이러면 다음 주에 5주선을 회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만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21선 붙었죠. 깨지 않아야 돼요. 네이버에 대한 매출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무지하게 안 좋고 위험하고 막 싹 그러더니 그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조금 올라가니까 이런 뉴스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그냥 무조건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요. 자, 그래서 네이버를 좀 보게 되면 어쨌건 월봉에서는 엄연히 아직도 추세가 불안불안하거든요. 단지 수급개월선이 60개월선을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옆으로 가죠. 하나, 둘, 셋, 4주간 옆으로 간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 다지긴 하는 분위기예요. 단지 5주선 돌파 안착해주기 전까지는 추세가 완벽히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아슬아슬하다. 단 5주선을 돌려놓고 완벽하게 안착해줘야지만이 이제는 네이버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LG엔솔이 배터리 업황 기대감이 있대요. 사실 LG엔솔은 물론 이제 배터리 업황 회복 기대감 당연히 있는 거고 천만주 보호예수 얘기가 있죠. 자, 이거 항상 참고하시면 돼요. 보호예수가 꼭 나온다 그래도 막 풀려가지고 시장에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나? 가서 이거 지금 보호예수 풀려면 팔 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 생각인 거고 제가 아는 건 그런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최저점이 3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35만 원대에서 반등한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5만 원 간단하죠. 너무 어렵게 여기다 대고 매물대 그려놓고 보호예수 그려놓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35만 원 깨면 더 하방으로 확 밀리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또 못 들고 있죠. 어디를 못 드냐면 언제부턴가 자꾸 44만 원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35만 원, 최고 밀면 35만 원까지 미는구나. 근데 보호예수가 풀려서 주가가 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지만 35만 원 깨게 되면 쭉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매달 월급 타면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 대형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한다거나 단기한다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제 금액이 크게 운영하시는 단타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형주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죠? 자, LG화학이 오늘 이제 개불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오겨서 돌려주고 있죠. 근데 LG화학은 제가 어제도 알려줬듯이 이 정도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거든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역시 LG화학도 지금부터는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HM은 금방 설명드렸죠. 20개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슬아슬해요. 단지 주봉 같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자리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LG전자는 좀 오늘 안 좋은 리포트들이 몇 개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주봉에서 역시 5선을 못 돌려놓으면 계속해서 우하향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딱 5주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항상 5주선 기준으로 이게 5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라 했죠. 그죠? 그럴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에 5선 돌려주면 또 뉴스 좋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뉴스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원전주가 어제 좀 좋았다가 그동안 하셨죠? 자 보면 다시 들썩이는 원전주들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고 이후에 텍소노미 영향이 크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출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SMR 소형 원전 같은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에 투자해 놓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 이런 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좀 막 급등한 종목들이 좀 핫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면 월봉에서 추세는 아슬아슬하게 한데 항상 이 가격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15,200원만 깨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5,2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괜찮아요. 특히 오늘 종가상 5주선이 올려놔서 다음 주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아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좋아질 것 같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엄연히 월봉에서 보면 딱 20개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20개선 같은 자리 깨지 않으면 역시나 우리 기술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어요. 좀 우리 기술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좋은데 아무리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월봉의 이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잘만 지켜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주식이 싼 건 아니에요. 단지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되고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지 막 지금 너무 주가가 낮다.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지하권으로 들어온 240일선까지만 양보하고 월봉에서 특히 20개선만 깨면 돼요. 한전 KPS 같은 위치도 낮은 위치에 이 친구도 월봉에서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역시나 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전 KPS도 앞으로는 매수해 놓으면 심하지 않아요. 하락폭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버텨주면 이전 고점들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BH 같은 주가도 낮지 않다고 그랬죠. 이 친구도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BHI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최소한 전고점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이 돌파 매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못 뚫으면 자꾸 떨어져요. 주가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전 고점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르비텍이 유일하게 잘 살아있죠. 20교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 대단한 친구. 한국이 부품하고 잘 연결돼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이 문제인데 다음 주에 60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한 번 더 뛸 수 있고, 만약에 60선 위에서 못 출발해주면 또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원전주들은 좀 이제 월봉이 높아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뭐 1.4나 이런 친구들은 월봉에서 다 우하향중이거든요. 자, 우리가 좌측선이라고 그러죠. 우상향, 우하향. 물론 이런 친구들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하루나 이때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주식을 사더라도 무조건 여기서 사야 되는 거고 이 수익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정말 뒤늦게 산다 하더라도 역시 추세가 살아있는 우상향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BHI 같은 게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건 날아갈 때 왼쪽 산에서 갔다가 추세가 우하향일 때 건들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와요. 5개월선 깼을 때 못 팔면 이 손실을 다 맞이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20교선을 깼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가 이탈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20교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지상지하를 나누죠. 저도 잘 나누는데 엄청나게 급등한 친구가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 친구가 바로 V자가 반등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많이 밀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는 내가 중장기적인 안목을 꼭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슈가 떴을 때 단기로 딱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면 딱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장기 투자하려면 무조건 월봉에서 바닥에 있었는 얘기죠. 그죠? 지금 세명전기가 그냥 바닥에 있죠. 뭐 세명전기 어디 갈지 뛸지 뭐 떨어질지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주식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더 신기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리딩방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랬죠. 뭐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우린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최소한 이 정도면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코로나 때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싼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세명전기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그 모나리자나 모나미가 띈 원리를 가만히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광명전기도 위치가 낮진 않아요. 광명전기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일단은 전고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달성한 친구예요.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최초에 많이 급락할 때 20교선 깨지 않으면 되고, 두 번째 5교선 이탈하면 안 돼요. 애매하면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면 되죠. 딱 5주선과 60주선, 요런 데 20주선, 요런 데만 안 깨면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HLB 그룹들이 다 이거 맞고 올라간 거예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지켜줬는데 다음 주에 5선 밑에서 출발하면 위험해. 이 친구도 결코 낮지 않아요. 자, 주식이 싸다. 그죠? 이쪽은 좀 비싸긴 해도 이 중요한 큰 상승 기조 속에 조정이 들어온 거고, 지금은 주식이 비싸다.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가려면 정확히 자리를 알고 들어가야죠. 자, 나는 일진전기를 꼭 사고 싶어. 안 그래도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살래. 그러면 21선 기준 매수, 깨면 손절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딱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하고 믿고 있다 보면 엄청난 손실이 와요. 이쯤에서는 반등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잘못해서 만약에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게 됐다. 여기까지 밀리는 거예요. 20개월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이 빨라야 되는 건데 그러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주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나한테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자리를 깨면 난 손절해야 되겠다. 안 깨면 들고 가겠다. 이런 거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재룡전기도 제가 어제 21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할 자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런 자리 사서, 원래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데부터 사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 누군가가 지금 재룡전기를 산다면 21선 근처에 사서 수익권을 들고 있어도 되고, 그죠? 시장 상황 봐가지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해도 단타 단기로 대응해야죠. 월봉 바닥에 이런 데 살 때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알려드렸죠? 월봉 바닥에 이런 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단기 수익으로 빨리빨리 나오는 게 맞아요.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21선 기준으로 앞으로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전선주들도 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은 구리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구리값이 반등을 해주면서 LS전선, LS가 좀 살아났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살아났죠. 대한전선이 좀 애매한 거는 주봉에서 일단 이슈를 지켜줬거든요. 이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HLB 그룹주들도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항상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엄연히 잘 지켜줬고 돌려놓고 그냥 날아갔거든요. 그만큼 주봉에서 20주선 자리는 우리가 추세의 전환과 턴을 확증시켜준 자리가 돼요. 저걸 깨고 밀리게 되면 밑으로 쭉 밀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됩니다.